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입춘을 지나면서 기온이 다소 올랐지만 여전히 춥습니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등유 보일러를 주로 쓰는 농촌 취약계층은 난방비 폭등에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농업용 난방비도 줄줄이 인상되면서 시설 재배 농가들이 울상입니다. 비료값도 치솟고 인건비도 올랐는데 난방비 부담까지 더해져 울며 겨자 먹기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미분양 주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주택 거래량은 1,200여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5%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81.1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난방비 폭등에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금을 증액하고 가스요금을 할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등유 보일러를 주로 쓰는 농촌 지역 취약계층은 계속되는 추위에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에서 떨어진 농촌 마을. 쪽문으로 들어서면 혼자 사는 김길순 어르신 집이 나옵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방에 들어서자 코가 시리고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이거 들고 이 장판은 보여 지름보라니까 잠깐은 꺼불고 그냥 찬물로만 하니까 콧물이 줄줄 나와. 그러면 또 약 먹어. 등유값은 오르고 도시가스는 공급되지 않아 김 할머니는 이불에 의지해 겨울을 버티고 있습니다. 다른 어르신도 정부가 취약계층에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로 등유값 일부를 지원받았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에서 주로 몸을 녹이는 이 할머니는 마을 주민의 도움으로 간간히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리 새고 뛰었어. 그쪽에 한 드람 값도 못 돼. 새고 한 드람 30만 원인데 13만 원인가 나오더만. 그 1년이 그쪽에 갖고 산대요. 올해 등유값은 작년보다 30% 정도 올라 한 달에 한 드럼 200리터를 채우려면 30만 원이 넘게 듭니다. 동절기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는 12만 원 정도.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인상분을 포함해도 등유 한 드럼을 못 채웁니다. 전라북도도 취약 노인과 한부모 가정에 난방비 2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지금 계획 수립 단계에 있어서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2월 말경에는 지급이 다 되지 않을까. 요금이 할인되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으려면 자기 부담 비용이 3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마저도 동지역에 살아야 가능합니다. 읍면 단위에 사는 취약계층은 등유를 쓸 수밖에 없어 추위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면세유와 전기료 등 농업용 난방비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시설 재배 농가들이 울상입니다. 가뜩이나 비료값도 치솟고 인건비도 올랐는데 난방비 부담까지 더해져 울며 겨자 먹기로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딸기 농사를 짓는 경남 고성의 한 시설하우스. 소확하는 손길은 분주하지만 농민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부쩍 오른 난방비 때문입니다. 이 하우스는 온풍기로 난방을 하는데 전기와 등유 두 가지를 연료로 사용합니다. 올해 농업용 전기료는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오른 상황. 그나마 등유는 정부 면세유여서 저렴하지만 1리터 기준 900원이던 면세유 가격도 올해는 1,3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낮은 온도에 잘 견디는 딸기지만 상품 품질과 생산성을 위해 난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딸기 같은 경우에는 저온성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온도가 내려가면 냉해 피해를 입어요. 그럼 냉해 피해를 입으면 그 손해가 난방기를 때우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인근 방울토마토 재배 농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지만 낮 시간에도 하우스 내부는 썰렁한 기온이 감돕니다. 방울토마토 농사를 위해선
항상 15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면세유 가격이 올라 밤에만 난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온도도 15도가 아닌 냉해 피해를 입지 않는 최저 유지 온도인 12도로 맞췄습니다.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 소화량과 횟수는 늘지만 이런 조치가 없으면 겨울철 5개월 동안에만 기존 1,000만 원이던 기름값에서 500만 원 이상을 더 감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비료값과 인건비 상승으로도 힘든 상황에 난방비 폭탄까지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최근 정부가 유가보조금 지원을 발표했지만 농민들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농가에서 큰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요게 어떤 식으로든 요게 좀 정부나 지자체에서 유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이게 농가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좀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많죠. 치솟는 난방비로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시설 재배 농가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현실성 있는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전북 지역 미분양 주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북 지역 미분양 주택은 2,520가구로 한 달 전보다 29%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주택 거래량은 1,200여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5%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가 넉 달 연속 감소했고 광공업 생산도 8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의 지난달 전북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81.1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1% 감소했습니다. 광공업 생산도 2.7% 감소했는데 품목별로는 전자부품과 영상음향통신이 41%로 가장 많이 줄었고 기계장비와 화학제품 등도 감소폭이 컸습니다. 6일 오후 3시쯤 부안군 동진면의 한 창고에 주차된 1톤 트럭에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트럭 운전석에서는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6일 오후 1시 50분쯤 임실군 성수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산림 0.3헥타르가 탔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헬기 2대와 인력 70여 명을 투입해 50여 분 만에 불을 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과 산림당국은 야산 인근 주택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산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의 형사사건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석이 된 지역에도 공천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내용인데요. 문제가 있는 후보에게 공천권을 준 당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를 없애기 위함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무공천 폐지 논의는 4.5 재선거가 치러지는 전주을 지역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는 당 소속 국회의원의 잘못으로 공석이 된 지역에 무공천을 하겠다는 원칙을 담은 당헌 제96조 제2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 조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김제 지역에서 페트병을 10원에 팔 수 있게 됩니다. 김제시는 6일부터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행정복지센터와 김제 노인종합복지관 등 6곳에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판기 형태인 페트병 회수기에 라벨을 없앤 투명 페트병만 넣을 수 있고 페트병 한 개에 10원씩 적립돼 2,000원이 넘으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순창 출신 김택수 전북도민일보 회장 등 3형제가 순창군의 고향사랑 기부금 1,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3형제 가운데 맏형인 김 회장은 고향인 순창 발전에 기여하고자 기부에 동참했다며 올겨울 순창의 유례없는 폭설과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간들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고향 기부제를 하자고 합의가 되어가지고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고향을 기부금이 확산이 됐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서 조그마한 기부금으로 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정읍 지역에 사는 공기업이나 공무원 준비생을 위해 강의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 시험 준비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읍시는 6일 평생학습관에서 청년 취업 시험 준비반에 먼저 선발된 수강생 46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강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의 애부 유출을 막고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습 기회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청년 취업 시험 준비반은 공무원과 공기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직접 강의 과정과 공무원 시험 동영상 강좌로 진행됩니다. 청년 취업 시험 준비반은 추가 모집하고 있어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평생학습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부안군이 각 읍면을 돌며 진행하는 군민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부안읍민을 대상으로 열린 첫 행사에서는 권익현 군수가 지난해 군정 주요 성과와 올해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습니다. 부안군민과 대화는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